학통 28번을 봅시다. 조건은 단순해요. 지금 그림 카드가 놓여 있는 상태고, 내가 이거 네모까지 성실하게 그려줄 필요성은 없잖아. 왜요? 시간 낭비니까. 왜요? 효율적으로 살자. 너네도 그럼 네모 그리고 있을 거 아니야, 시험 칠 때 나 따라서. 내가 안 그려야 너네도 빨리 근데 그려. 선생님 저안 그리는데 그리는데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 처음에 1과 6은 어느 면이 적혀 있었냐면 뒷면이 뒤집혀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면은 앞면이었습니다. 빡빡빡. 자, 이 상태였는데, 자, 어떤 게임을 하냐면 홀수가 나오면 135가 나오면 홀수 이하의 번호 카드만 뒤집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짝수 2, 4, 6이 나오면 이 짝수 이상의 번호 카드만 뒤집는다고 했어요. 그냥 홀수만 뒤집고 짝수만 뒤집으면 좋은데 뭐 이상이고 이하라서 좀 번거롭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1이 나왔을 때, 3이 나왔을 때 뒤집는 카드의 종류는 완전히 다른 거지. 1 이하니까 얘는 1이 뒤집어 뒤집는 거고 3이 나오면 1, 2, 3 세 개나 다 뒤집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쵸?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이와 같은 시행을 몇 번 하기를 원하냐면 4번의 주자리를 던지기로 했고, 자, 4번을 던져서 6장 모두가 1차는 앞면이 나온대. 그럼 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뒤집어지는 횟수에 대한 얘기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 짝수번 뒤집히면 유지가 되는 거고 홀수번 뒤집히면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뒤집어지는 횟수에 대한 변화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뒤집어지는 횟수의 변화는 분명히 여기 1과 6은 몇 번 뒤집혀야 될까? 홀수번일까요? 짝수번일까요? 얘는 반드시 홀수번 뒤집혀야 모두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은 홀수번 뒤집혀야 되고 사이에 끼어있는 니네들은 전부 다 무슨 번 뒤집어라? 짝수번 뒤집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양끝에 걸 홀수번, 가운데 걸 짝수번 뒤집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경우의 수는 개체수가 적은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앞면이 짝수번 뒤집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16이 홀수번 뒤집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야 될까? 16이 홀수번 뒤집어지는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4번의 카드를 던지는 거고 홀수가 나오면 이 숫자 이하의 숫자를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분초상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짝수가 나오면 짝수 이상의 숫자를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무슨 성이 보이지? 대칭성이 보여. 그치? 그럼 특정 경우의 수 구조화해서 된 다음에 2배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생각은 드는 거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가장 쉽게 앞뒤 판단할 수 있는 건 1과 6인데, 자, 1이라는 게 홀수번 뒤집히시기 위해서는 자, 짝수가 나왔을 때는 절대 1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안 뒤집어지죠. 그럼 홀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1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치? 그럼 1이 홀수번 뒤집어진다는 말 자체가 홀수가 무슨 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걸까? 홀수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주사에서 홀수는 홀수번 나와야 돼. 아까 무슨 성이 있다고 그랬지? 대칭성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6도 마찬가지야. 6은 짝수가 나오면 항상 뒤집어져. 하지만 홀수가 나와서는 뒤집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숫자죠. 그럼 짝수도 몇 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홀수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총 주사위 4번 던지는 것에서 홀수가 몇 번 나오는지 짝수가 몇 번 나오는지 정해지는 거지. 그럼 4번 중에서 홀수 1, 3이랑 짝수 2, 4, 6에 대해서 얘는 홀수번 나와야 되니까 한 번, 3번 나오는 거. 2번, 2번은 안 돼? 안 돼. 3번, 1번 나오는 거.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 케이스에 각각 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1번이랑 2번의 케이스는 무슨 성이 있을 것 같아? 대칭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 세워보고 하나 세워보면 대칭성이 뭐 확인되니까 위에 거 세고 나중에 2배 하겠다는 생각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럼 홀수 한 번, 3번 정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도 중요해. 짝수가 3번 나올 때 2, 4, 6이 몇 번 나오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홀수가 개체수가 적잖아. 어떤 홀수가 나오는지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어요? 그러면 자, 1번 케이스 안에서 홀수 한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 홀수가 먼저 1일 때를 생각해보자. 홀수가 1이 나왔어. 홀수가 1이 나오게 되면 이 뒷면은 이제 무슨 면으로 바뀌게 되지? 앞면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이 1번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1번이 앞면이 된 건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 나머지 짝수분 고려할 때는 여기 있는 뒤에 것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네가 홀짝을 맞추는 순간 1번과 6번은 이제 무조건 앞면이 된다고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어떤 숫자가 나오는 간에 1번과 6번은 여기에서 이제 앞면이 되고 앞면이 된 게 고정된 거예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고려할 대상은 홀수 1이 나왔을 때 누구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냐면 2, 3, 4, 5번의 카드의 몇만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러면 홀수 1이 나왔을 때는 얘만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거니까 2, 3, 4, 5를 앞으로 두고 나서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2, 4, 6을 넣을 건데 자 2를 뒤집으면 2가 나오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고 4가 나오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야. 그치? 6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6은 나오는 날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냥 보너스로 내가 추가할 수 있는 카드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횟수가 모자라나. 그럼 이제 2, 4, 6을 여기에다가 3번을 넣을 건데 2가 몇 번 등장해야 될까? 지금 얘는 다 앞이잖아. 그럼 면에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짝수만 뒤집어져야 되거든? 근데 2나 3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숫자 뭐밖에 없지? 2밖에 없어. 이해했어? 그럼 지금 2나 3을 앞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는 생각이 2가 무슨 번 나와야 된다? 짝수번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2나 3은 2가 짝수번 나오면 얘들도 다 바뀌어버려. 그치? 그럼 2가 짝수번 나온다는 말은 2가 두 번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나는 이제 남은 자리에 누구 또는 누구를 넣을 수 있을까? 4 또는 누구를 넣을 수 있어. 그래서 4를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이미 짝수번 바꿨잖아. 이 화살표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4가 등장하면서 한 번 나와버리면 얘가 앞면이 아니라 무슨 면이 돼버리지? 뒷면이 돼버려. 이해 안 했니? 그럼 4는 더 이상 등장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누가 와야 된다는 거? 6이 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지. 이해 안 했어? 그럼 2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2가 안 나왔을 때는 2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얘들이 이제 끝이 나는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따져야겠지. 자, 2가 끝났으니까 이제 4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4는 최대 몇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얘도 짝수번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짝수번 나오고 얘는 0번이 된 거지. 얘는 0번이 된 거고 얘는 짝수번이 나온 거지. 그러면 누구 보너스라며? 6 이렇게 되는 거였을 거고. 그러면 변화가 없어도 되잖아. 666도 되겠지. 이해 안 했어? 그럼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던져서 자리 바꾸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것이 있는 순간 일단 1, 2, 6이면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자 4팩을 2팩을 나누면서 몇 가지를 합니다. 12가지. 이것도 12가지. 이건 같은 것에게 다른 거 하니까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렇게 24에다가 4에서 28가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홀수 1이 나왔을 때. 홀수 3이 나왔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홀수가 그러면 3이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서 홀수 한번 짝수 두 번 해서 여기가 기억이라고 생각하자. 자, 니은에서 내가 던진 홀수가 3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럼 3이 나오면 3 이하에 있는 숫자는 카드가 바뀌지 뭐야. 여전히 1번이랑 6번에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1분이 끝났어. 2, 3, 4만 따지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2, 3, 4, 5의 상태가 뒤뒤 앞밥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2번에 마찬가지로 2가 나오면 2 이하의 카드를 4가 나오면 4 이하의 카드를 뒤집을 건데 얘들 짝수번 변화해야 되고 얘들 몇 번 변화해야 되죠? 홀수번 변화해야 돼. 또 그럼 먼저 2가 기준이 되겠지. 위에 줄 먼저 기준을 삼을 거니까. 그럼 2가 한 번 나오면 여기가 한 번 변화가 생기면 얘는 짝수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짝수 4가 한 번 나와야 되겠지. 이해 안 했어? 그럼 요놈은 홀수번 거쳐가고 요놈은 무슨 번 거쳐가지? 1을 하기 위해서 짝수번 거쳐가야지. 그럼 아직 횟수가 하나 남네? 그럼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 6이 한 번 더 나오면 되겠죠. 이해한? 그래서 2, 4, 6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게 돼요. 나만 이해?
얘가 홀수만 바뀌어야 되잖아. 앞에 되려면. 그럼 네가 한 번 나오는 것부터 해본 거야. 네가 한 번 나오면 이렇게 싹 다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여기 짝수 2, 4, 6 중에서 4는 6이 나와서는 2, 3에 영향을 못 주잖아. 그럼 4가 나왔을 땐 여기 두 개의 카드에 영향을 줄 거고 그 영향력을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한 번 나왔고 얘들은 짝수만 바뀌어야 되니까 이 노란 화살표는 최소 홀수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4가 한 번은 나와야 되고 그럼 한 번에 횟수가 나오는데 그건 누구한테 준다? 6한테 준다. 6은 아무 카드에도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이해했어? 1, 2번 이미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씩 나오는 게 가능해. 자, 그러면 네가 한 번 나왔을 때 네가 세 번 나오는 건 얘가 홀수번 나와야 되는데 세 번 나오는 건 애초에 말이 되는데 안 돼. 횟수가 모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따질 건 뭐밖에 없을까? 얘가 두 번 되는 거 하면 안 되겠지. 네가 몇 번 나오는 거? 세 번 나오는 거 해야겠죠. 세 번 하면 다 채웠잖아. 그럼 네가만 세 번 나오면 얘가 홀수번 변하니까 안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 나왔을 때는 2, 4, 6이 한 번씩 나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 배열한 거 몇 개지? 24가지. 이렇게. 컷? 그럼 마지막은 뭘까? 홀수가 얼마일 때? 5일 때인 거야. 그럼 홀수가 5인 게 나오면 5 이하에 있는 카드가 싹 다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2, 3, 4, 5의 카드의 상태는 뭐가 되는 걸까? 뒤, 뒤야. 2가 나오면 이 카드들 싹 바꾸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이 카드들 싹 바꾸고 6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쵸? 그럼 또다시 가는 거지. 얘들은 전부 다 무슨 번 바뀌어야 될까? 홀수번씩 바뀌어야 변화이나 앞면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럼 2는 최대 몇 번 나올 수 있어? 3번 나올 수 있지. 근데 너 3번 나오고 나면 밑에 거 추가 안 될 거잖아. 근데 얘들은 다 그럼 홀수번 뒤집어줘도 되는 거니까 2인 거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는 어쨌든 홀수번 나와야 되니까 2가 그럼 이제 한 번 나오는 케이스인 거야. 2가 한 번만 나오면 얘가 이제 홀수번 뒤집어진 게 만족된 거지.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몇 번 나오거나 짝수번 나와야 되니까 2번 나와서 홀수를 채우거나 아니면 한 번일 때 얘가 몇 번인 것도 될까? 0번인 것도 되겠죠. 대신에 네가 0번이면 6에서 횟수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네가 한 번 나왔을 때 2 나오고 나면 나머지 카드 얼마 나와야 되지? 4, 4 이렇게 나오는 거 가능하고 4, 4번. 아니면 2 한 번 나왔을 때는 6이 두 번 나와도 되니까 6, 6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컷? 그럼 이제 2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치면 5 한 번에 2 세 번이니까 얘 배열하면 4가지. 얘는 12가지, 얘도 12가지에서 총 몇 가지가 되냐면 28가지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러면 28, 28더해서 56이고 아까 여기서 24더해서 자 56 더하기 24 하면 80까지가 되고 여기서 80까지가 생기는데 이 80까지가 밑에 거도 똑같은 대칭 구조라서 똑같이 생겨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된다? 160까지가 된다. 그럼 그 160까지를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누는 거죠. 주사의 비중은 4번 던지는 거고 경우의 수는 6의 4승이 전체 경우의 수일 거니까 자 이거분의 160되고 그럼 여기 16이 2의 4승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1을 10으로 나누면 여기 6의 4승에서 이 4개 찌릭찌릭 날라가면 3의 4승분의 10 남기 때문에 답을 81분의 10이라고 정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끝!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0번 잠깐만. 노란색 공이 보라색 공과 이웃하지 않는 거구나. 선생님 아까 문제 잘못 이해했네. 노란 공도 이웃하지 않는다. 보라색 공도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No. 이거 그냥 다시 풀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가 30번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오해했습니다. 29번은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30번을 해석하러 가보죠. 자, 노란 공 4개, 보라색 공 4개, 검은색 공 4개. 잠깐만. 짧게 빨리 한번 풀어봐야겠는데? 아니 만지면서 자랑을 해야지. 영상 켜고 있어? 꺼지면 안 돼.
나오지 않는데 너무 왜 빨개지는 손만 나와도 부끄러워. 그거 꺼주면 안 되려고. 아니 잘 들어와. 멈춰줘. 아 싫어 너도 분량 나와야지. 야. 아니 뒤로 들어갈래 나. 나 오늘 묻겠어. 근데 어차피 너네 셋이서 보잖아. 네? 아니 근데 조회수가 조금. 그럼 좀 잡아요. 왜 세 명이서 볼? 너네가 영어 공부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래? 왜 진짜 한 번도 안 해. 자, 보겠습니다. 30번째 12개의 공을 나열하는데 노란색과 보라색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얘를 끼리끼리 이웃한 게 아니라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차근의 순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이웃 안 한다고? 그럼 적어도 노란색과 보라색 사이에 다른 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다른 공 중에 노란색이나 보라색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없겠지. 그럼 이웃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반드시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일까? 검은 공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검은 공이 한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지. 그럼 사이사이에 누군가의 공을 채워야 되니까 이거 지금 노란색에서 보라색에 변하는 구조 사이에 특정 공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무슨 조합으로 되겠다는 얘기일까? 중복 조합으로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에서 B로 변하는 변화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하겠어? 이해를 한 거야? 그럼 가장 단순한 구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노란색과 보라색이 나오는 그룹이 몇 그룹이나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노란색 4개가 그냥 통째로 다 뭉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보라색도 4개가 다 뭉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노란색 그룹이랑 보라색 그룹이 한 그룹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노란색과 보라색이 4개씩 다 뭉쳐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검은 공만 배치하면 되는데 그리고 사이사이에 오는 사이사이 자리에 이제 검은색으로 채울 수 있고 여기 들어오는 검은색 공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될까? 1개 이상이 들어가겠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배열은 따질 필요 없이 개수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 안 했어? 그럼 맨 앞자리에 들어오는 검은색 공은 몇 개가 들어오는지 상관없지 않아? 여기서는 몇 개 이상? 0개 이상. 여기도 몇 개 이상? 0개 이상.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검은색 공의 개수를 A, B, C라고 받아주면 A, B, C의 합이 최대가 아니라 총 4개가 돼야 되고 자, B는 그대로 1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몇 H 몇의 경우를 수를 만든다? 3H, 3의 경우를 수를 만든다.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라는 얘기인 거야. 이건 노란색 4개가 뭉쳐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노란색이 그룹이 2개로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둘둘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하나, 3개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그룹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노란색과 보라색이 한 그룹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제 노란색은 1개랑 3개가 다닐 수도 있고 자 보라색은 여전히 4개가 뭉쳐 다닐 수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 노란색이 1개, 3개일 때는 뭘까? 그럼 노란색 그룹 나오고 다시 노란색 그룹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 그룹 나오는 거 있는데 근데 노노노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 노고노도 있겠죠. 그리고 뭐도 있을까? 도노노도 있겠죠. 이걸 다 세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봐봐. 여기 들어가는 검은색 공은 있잖아.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검은색 공이 1개가 들어가지. 그러면 노란색 공이 몇 개가 이웃한 거랑 똑같아? 4개가 이웃한 거니까 여기랑 중복이 생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치면 여기도 1개 이상, 노란색과 보라색 경계에도 1개 이상 들어가고 양 끝에는 1개 이상이니까 자, 이거 합해서 4가 되는 것 같으면 몇 H 몇이 될까? 4H 2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근데 그런 케이스가 밑에도 생기고 밑에 구조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어쨌든 노란색과 보라색 사이에는 몇 개 이상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1개 이상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도 1개 이상 들어가는 건 똑같지. 이 케이스 다 똑같으니까 자, 니들끼리 자리 바꾼 경우의 수만큼 해서 곱하기 몇 배 될 거다? 3배 될 거다. 그런데 있잖아. 이게 3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노란색 1개랑 노란색 3개는 똑같이 생긴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네가 여기 1, 3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3일인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 그럼 얘를 한 번에 세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1, 3이 아니라 네가 두 그룹은 아니니까 2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뭐인 것도 생각해야 돼. 3일인 것도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2이 오는 거, 여기가 3일 오는 거 생각 치면
이 한 케이스 안에서도 케이스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3가지로 분류되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서 다시 통째로 다 몇 배씩 한다? 3배씩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틀의 구조는 맞춰줬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만 먼저 쪼개보죠. 노란색이 몇 그룹이 나올 수가 있을까? 3그룹이 나올 수도 있겠지. 최대 몇 그룹까지 생각해야 돼? 4그룹까지. 그럼 얘가 1, 이제 얼마야? 1, 2, 이것도 있을 거고. 이거 말고 있어? 없지. 그럼 노노노, 고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노노노 보면 노, 차근차근 한 개 이상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양끝의 거 다 더해서 4가 되는 거고, 그럼 원래는 얘가 OH 1이 되는 거지. OH1이라고 하면 얘는 그럼 몇이랑 똑같아요? OC1이랑 똑같으니까 몇 가지? 5가지면 안 되겠지. 이해함?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 노노노의 자리를 바꾸는 케이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라색 자리 바꾸는 것도 다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노노노 자리 바꾸는 것부터 생각해볼까? 네가 111일 수도 있지만 뭐인 경우도 있을까? 1, 2, 1인 것도 있겠지. 또 2, 1, 1인 것도 있겠지. 그치?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생겨? 3가지 케이스가 생겨. 그럼 요거 하나당 15개씩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라색 자리 정하는 게 노노, 보노도 있겠지. 그럼 노보, 노노도 있고 보노노도 있겠지. 그럼 이게 다시 또다시 몇 가지 케이스가 생기니까 4가지 케이스가 생기니까 여기에 몇 배를 더해야 된다? 4배까지 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색이 몇 그룹으로 나뉘니까 4그룹으로 나뉘겠죠. 그럼 노란색 4그룹으로 나누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노노노노하고 보가 있으면 이렇게 사이사이 자리에 무조건 한 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건 중복조합 할 필요 없이 경우에서 무조건 하나죠. 왜냐면 검은공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경우 생기고 한 가지 경우 생기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노노노노는 자리 바꿀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럼 보라색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이 될까? 50. 그래서 여기서 5가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노란색을 다 분류를 해봤으니까 누구를 분류하기 시작할까? 보라색도 쪼개야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보라색이 더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화의 기준은 최대, 사이사이에 하나씩 최소 들어가는 거니까 덩어리는 5개까지만 분류가 돼요. 다시 덩어리 몇 개까지만? 5개. 그럼 얘는 하나, 둘, 몇 덩어리였어? 3덩어리짜리였어. 그럼 여기서는 다시 하나, 둘, 셋 몇 덩어리짜리였어? 4덩어리짜리였고. 그럼 여기서가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였던 거죠. 그쵸? 그러면 3덩어리짜리 할 때 이제 보라색 개수를 바꾸는 거지. 여기는 이제 2덩어리짜리였던 거죠. 2덩어리는 어차피 이게 하나가 유일하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3덩어리를 나눌 때 노란색이 2덩어리, 보라색이 1덩어리인 구조가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2덩어리야. 그럼 여기가 몇 덩어리야? 3덩어리야. 그럼 이거 3덩어리 될 때 노란색 2덩어리로 쪼개는 건 했거든. 그러면 보라색 몇 덩어리 쪼개는 거? 2덩어리. 그럼 보라색 2덩어리 쪼개는 거면 노란색은 1덩어리로 있어야 되잖아. 그럼 보라색이 또다시 1, 3, 2, 3위를 따져야 돼. 근데 얘랑 케이스가 어떨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다시 몇 배까지? 2배까지 해주면 되는 거. 컷? 그럼 여기서 지금 4덩어리 나누는 거에서 이제 좀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 4덩어리 나눌 때 노란색에서 3개, 보라색에서 하나 만들 수도 있지만 노란색에서 몇 개? 2그룹. 보라색에서도 몇 그룹? 2그룹 만드는 게 있겠지. 이게 이제 제일 불편할 거야. 세어보세요. 해줘? 세어보고 나서 풀이해드릴게요. 두 덩어리짜리에서 3H3 생겼고 얘를 그러면 5C3이 되는 거니까 일단 10가지 더 해야겠다. 그죠? 1번에서 10가지 생겼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 3덩어리 나누는 거에서 아까 여기
4H2가 그럼 더해서 5C2가 되니까 10가지고 그대로 9배 하면 90가지고 2배 하면서 180 더해질 거고 세 덩어리짜리 끝. 자 그럼 네 덩어리짜리 할 건데 네 덩어리짜리에서 이거 이제 다시 좀 적어보자. 아까 여기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가 5H1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노란색끼리 지금 자리 바꿀 수 있어서 노브가 자리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 생기니까 다 4 곱해야 되고 그런데 요 안에서 지금 1, 2도 자리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얘들이 자리 바꾸는 케이스 3가지 따지면서 자 12 곱하기 5에서 60까지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2세트씩 나누는 걸 보죠. 노브가 있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3덩어리짜리고 4덩어리짜리고 이런 개수가 먼저 1, 3이고 보라색 개수가 1, 3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 치자. 그러면 노노, 보고 그룹은 4개니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한 개 이상 가면 요 놈이랑 어떨까? 똑같겠다, 그치? 그럼 요 경우의 수가 일단은 자 여기 검은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5H1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있는 노란색, 보라색이 자리를 하고 갈 수 있으니까 바꾸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다, 그치? 그럼 이거는 똑같은 것이는 순열로 보면 되는 거겠네. 잠깐만. 그럼 그렇게 막 바꿔도 되나? 1, 3 자리 바꾸는 거냐? 안 되네. 두 개 이렇게 문제가 생기네. 아닌가? 잠깐만. 생각해. 머리야. 생각을 해. 상관이 없구나. 어차피 똑같은 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노노보보 바꾸기 전에 여기 노노보보에 들어가 있으면 공개수 따지면 이 상태에서 1, 3에 2, 2에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자 보라색도 1, 3에 2, 2에 3일일 수 있으니까 자 9가지 케이스가 추가되는 거겠다. 그렇죠? 공의 구성 요소를 따지고 그런데 이 노노보보에 이제 배치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노란색과 보라색이 배치 관계를 바꾸는 게 노보, 노보도 있고 그런 것들 따져야 되지. 그 같은 것이는 순열의 배열이니까 그럼 4팩은 몇 팩 몇 팩으로 나눈다? 2팩 2팩으로 나눈다 이 생각이겠다. 그죠? 또는 뭐 이 조합의 경우의 수를 쓴다 치면 노란색이 갈짜리 4군데 중에 2개 고르면 되니까 4C에서 어쨌든 6가지가 생겼어. 그럼 5 곱하기 9 곱하기 자 6해서 자 5, 6, 30에 9 곱해서 270까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덩어리에서 둘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노보했을 때 노란색은 한 덩어리, 보라색이 세 덩어리로 나뉘어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다. 그렇지? 근데 이 케이스는 앞에 거랑 어떨까요? 똑같겠지. 그래서 이때 또 60까지 추가한다 치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20, 120에다가 270 더하면서 자 492, 390이 생기겠죠. 됐어. 그럼 지금 마지막에 5개의 덩어리 되는 게 우리 마지막 구조였던 거고 6덩어리 생기면 안 되는 거고 그럼 5덩어리 생기는 게 이제 노노보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생겼었는데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5가지 생겼었는데 이게 노란색이 5덩어리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4덩어리, 1덩어리를 따졌던 거고 얘가 3덩어리, 2덩어리일 때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네가 3덩어리 되는 건 1, 1, 2가 있고 2덩어리 되는 건 1, 3, 2, 3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도 해야 돼. 자 한번 적어볼게요. 노, 호 이런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안 생기냐면 한 가지 생겼을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얘들 자리 바꾸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자 노란색이 여기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1, 1, 2가 있고 1, 2, 1이 있고 1, 2가 있습니다.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보라색이 자리를 바꾸는 것도
있고 1, 3이 있고 2, 2가 있고 3, 1이 있으니까 또다시 곱하기 얼마가 될까? 9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지. 이해했어? 콜. 그리고 나서 노노노 보호끼리 또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노란색과 보라색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번호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 지금 5개짜리 자리 바꾸는 것은 몇이 될까? 5C가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9에서 여기서 90까지가 생겨요. 그럼 반대로 노란색이 2덩어리, 보라색이 3덩어리일 때도 내용은 어떨까? 개수는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서 2배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 덩어리 개수가 지금 노브에서 네 덩어리 한 덩어리인 거 있고 세 덩어리 두 덩어리 있고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있고 한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두 개 케이스랑 이렇게 두 개 케이스 경우에서 각각 매칭되는 수 똑같겠지. 그치? 그거 하나의 케이스 하나씩 우리가 센 거잖아. 그럼 요거 2배도 해줘야 되고 요것도 2배 해줘야 되겠지. 그럼 180에서 10 더해가지고 190까지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6덩어리짜리는 없을 거니까 이거 산수를 하러 가자는 얘기인 거지. 자, 요래 나오면 요렇게 나오면 300 70에 10 더하니까 380이 될 거고 380에 그대로 390 더하면 770까지가 생깁니다. 맞나요? 아니야? 뭘 빼먹었어? 안 돼. 거짓말이야. 연기라서 잘해야지. 거짓말이야. 왜 10개가 모자래?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 더 샜는데? 180, 10개, 190, 3, 2, 4, 1, 3, 1, 4 검은 내용이 없잖아. 일본에서 노부가 분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 여기서 잘 안 나왔구나. 아 맞네. 진짜. 아 얘는 왜 2개를 안 했지? 그러네요. 여기서 로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20가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 20가지 생겨야 되기 때문에 790까지, 780까지가 나와야 돼요. 중복조합 틀이었고 분류할 요소가 매우 많다. 파이팅. 끝. 여기까지. 자 수특 꺼냅시다.